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김 대표의 이번 연설은 작년 7월 14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세 번째로 김 대표는 이번 연설에서 개혁을 최대 화두로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명확한 정책 이념 좌표와 지향점을 제시해 보수층은 물론 개혁을 염원하는 중도층까지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중앙대 이사장 재임 시절 역점 사업에 특혜를 주고받은 의혹을 받은 박용성 전 두산중공업회장과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교문위는 또 대학 운영 파행의 책임과 관련해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이명박 정부 핵심 실세아들의 학교 폭력 은폐 의혹에 대해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도 증인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교문위는 이날 교육 분야 31명, 문화체육 분야 12명을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오전 중국으로 출국합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지난달 25일 임기 반환점을 돈 이후에 처음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방문은 후반기 정상 외교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남북 간 8.15 합의로 한반도에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한반도 핵심 관련국인 중국을 방문하게 됐다는 점과 미국과 미국 우방국 정상의 불참 속에서 우리 정상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이번 방중은 한반도 정세 및 동북아 외교 차원에서 큰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노사정 대화가 재개됐지만 대타협이라는 지상 목표까지의 여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절박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위해 연말까지 노사정 대타협과 노동개혁 입법을 이뤄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문제는 그곳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4개월여 만에 재개된 노사정 대화는 시작부터 공공부문 임금 피크제 도입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파견업종 확대, 통상임금 범위, 근로시간 단축, 성과형 임금체계 도입 등도 노사정 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는 아침에 중부지방에 시작돼 낮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됐다가 늦은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를 제외한 전국에 5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이번에 지역 날씨를 조합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박은정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네, 늦어졌습니다. 네네. 네. 지금 부산에 살고 계시죠? 네. 네. 그럼 부산 지역 날씨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전국적으로 다 날씨가 흐리다고 이게 날씨 예보가 뜨는데 부산 날씨도 마찬가지로 하늘이 잔뜩 흐리고 지금 또 구름이 또 많은 그냥 흐린 날씨 그대로이고요. 그 다음에 기온이 오전에는 22도부터 오후에 최고 27도까지
이제 기온이 올라간다 하지만은 어쨌든 부산도 뭐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완연하게 이제 가을 아침 날씨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천둥 벼락 치는 곳도 있다 그러는데 네, 부산은 네. 그 예보가 뭐 네. 없나요? 네, 뭐 얼마 전에 울산에서도 뭐 호우 예보 있었다는데 그게 이제 해제되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뭐 그런 날씨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계속 흐린 날씨 네. 이렇게 예보가 뜨더라고요. 네. 네. 지금 수영구 쪽에 사시는데 바다가 보이는 데하고는 조금 멀죠? 네, 저희들은 조금 중간 지점이라 봐야지. 그러니까는 광안리하고 해운대하고 중간 지점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바다는 보이지 않아도 그냥 언제든지 금방 갈 수 있는 거리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수영에서 사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아, 저도 뭐 결혼하고 여기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 원래 네. 고향은 어디십니까? 그럼 부산 똑같이 부산이죠, 계속. 아, 부산인데 네. 이제 다른 구에서 태어나셨는데 수영 쪽으로 오신 거예요? 결혼하면서?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네. 실례지만 우리 박은정 조합원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저도 그냥 가정주부로 지금은 애들 키우고 있습니다. 작은 애가 좀 어리고 해가지고. 네. 네, 좀 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네. 아이들 지금 학교 갔습니까? 기다리다가 네. 혼자 보냈습니다. 아.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내려다 주는데, 네. 아, 그럼 네. 오늘은 뭐 집에서 좀 학교가 머나요? 학교가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1학년이니까. 네. 또 통학 차량을 하나 또 이용을 하고 있죠. 태권도 학원 차. 아, 네. 통학 차량에 항상 이제 엄마가 손잡고 나가서 아이를 배웅을 해주는데 오늘은 방송 때문에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조금 늦는 바람에 7시 반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30분 정도 늦었죠. 그래서 우리 꼬맹이가 늦었네요. 이름이 뭔가요? 지현이라고 조합원이죠. 똑같이 저희들. 지연이. 네. 지연아 미안하다. 생각은 안 했습니다. 생각 안 했습니다. 딱 이 시간에. 네. 나갈 시간이라서. 네. 오늘은 왜 엄마가 내 손 잡고 안 가지라고 궁금해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오면 네, 손을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네. 어제 왜 우리 깜짝 놀랄 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중학생이 부탄가스를 학교에 설치를 해서 폭발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이 아이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저런 극단적인 방법을 써가면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박은정 조합원님께서는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대화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대화 시간이 조금 부족하죠. 아이들이 학습 때문에. 위에 큰애는 몇 학년입니까? 큰애는 또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한참 차이가 좀 많이 나고. 네네, 한참 공부 때문에. 맞아요.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남자아이입니까? 여자입니다. 둘 다. 그래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면 엄마하고 친구처럼 얘기를 많이 할 땐가요? 네, 그렇죠. 친구들하고도 같이 잘 어울리고 다니고 해도, 그래도, 커도 애라고, 엄마하고, 다니고 싶어 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혹시 따님을, 아침에 학교 가거나 학교에서 돌아올 때 이렇게 좀 안아주십니까? 작은 애가 항상 앞에 있기 때문에.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진짜 그게 진짜 말같이 제일 안 되더라고요. 네네. 오늘은 큰아이 10시쯤 오죠? 네, 그 정도 다 돼야 옵니다. 파김치가 돼서 올 텐데. 네네. 한번 꼭 안아주면서 우리 아이, 딸아이, 큰아이의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정수라고 합니다. 정수요? 정수의 숨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잊지 않고 한번 꼭 안아주겠습니다. 박은정 조합원님, 이렇게 연결 아침 일찍 해주셨는데, 혹시 국민TV, 국민라디오에 하고 싶은 말씀 짧게 한번 드릴까요?
네. 여러 가지 일들도 조금 겹쳐 있고 했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27,000여 이상의 많은 조합원들이, 마음을 두고, 우리 이제 같이 함께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을 다 잊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공정 언론을 기대를 하고, 다들 내가 하지 못하는 생각과 말들을 갖다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이런 언론사가 생겼다는 데에서 그런 기쁜 마음을 다 잊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 네. 다들 어쨌든 건강하게 끝까지 오래도록 서로 간에 손 맞잡고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기를 조합원들 여러분, 그다음 우리 임일 조합원님하고 네. 여러 국민TV 저희들 상근 조합원님들하고 다들 건강하게 오래도록 함께 다 같이 가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아님께서 박은정 조합원님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아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고, 네. 네, 지연 동생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지연 조합원의 등교를 보자.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요. 제가 본의 아니게 늦는 바람에 여러 가지 민폐를 끼쳤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 일찍 전화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에 사시는 박은정 조합원이었습니다.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지금 시각은 8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조합원 인터뷰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 구로구에 사시는 남병호 조합원님 연결하겠습니다. 남병호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늦어서. 네네. 네, 오늘 조합원님께서 말씀해주고 싶은 그 주제가 나라빚 국가 채무와 관련된 거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제가 이거를 좀 준비를 하고 했던 거는요.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약 한 7년 반 동안 국가 채무가 비상적으로 폭증을 하고 있는 반면에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갈수록 탁하게 치고 있는 우리 현실을 조합원들과 함께 꼼꼼히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골라봤습니다. 네. 지금 출근하고 계시는 길인가요? 전철에서 좀 내렸습니다. 전철에 지금. 죄송합니다. 그럴 거예요. 네네. 그러면 회사원이신가요, 실례지만? 네. 회사 직장인입니다. 네, 어디로 출근하시는 길인가요? 저는 강남 역삼역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삼역에 내리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여기 구로 디지털단지역에 내렸어요. 네. 제가 갈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국민이 나라빚 걱정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우리나라 국가 채무 현황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면은요. 2015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확정 채무가 국가 부채로 표현을 하면 약 4,900조가 되고요. 4,900조요? 네, 여보세요? 네. 네, 4,900조요. 네. 요거는 보험이나 연금 같은 공공하고 그다음에 민간의 잠재 채무를 뺀 숫자입니다. 네. 그리고 그 구성은 공적 부채가 약 한 1,172조, 가계 부채가 1,130조, 그다음에 기업 부채가 1,200조, 그다음에 금융기관 부채가 민간하고 공공 합해서 약 한 1,400조가 됩니다. 네.
4,900조라는 거는 조금, 네, 이게 심각한데요. 네네. 이렇게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국가 채무는 늘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요. 문제는 이제, 빚이 늘어나는 속도인데, 어떤가요? 그 이명박 정부부터 비교를 해본다면? 네네. 제가 지금 아침부터 계속 조족을 해서 좀 죄송한데, 일단은金額을 다루는 거라서.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양해 바라고요. 조면은 동그라미가 몇 개인가요? 15개인가요? 네, 여보세요? 네네.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네. 경제 규모에 따라서 뭐 채무 증가는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물론,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 채무가 일본 GDP의 약 한 2.3배가 됩니다. 그래서, 원화로 하면 약 1,100조가 되는데. 네. 여기서 간과하면은 안 될 점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에서 국채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만큼 일본은 내부에서 중앙은행에서 국가 채권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외부 충격에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와 달리 한국 같은 경우는 국채를 하면은 주로 이제 해외에서 자본들이 그거를 이제 매입을 해나가기 때문에 거꾸로 안전투자국으로는 한국은 분리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채 증가 속도를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과거 정부와 비교를 하면 증가폭을 확연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김대중 정부 때는 공적 채무가 98조가 증가했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 때는 216조가 증가했지만, 이때는 실질 GDP가 투자 대비 약 10조 정도가 증가한 226조가 되었기 때문에 10조 정도의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는 공적 채무가 한 358조, 박근혜 정부 2년 반 동안은 무려 192조가 MB 때보다도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그 폭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국가 부채가 늘어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원인으로 보면, 원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이제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한다라고 하는 취지가 있을 텐데요. 네. 이거를 다시 공적 채무로 예를 들면 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MB 정권 5년간에는 공적 채무가 358조가 증가를 했고, 거기에 비해서 실질 GDP는 155조. 그러니까, 인풋보다 아웃풋이 작다라는 얘기죠. 네네. 하지만 일단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서 통화량을 늘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경기 부양을 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경기 부양 의도만큼 실질적으로 GDP 성과는 나오지를 않는다. 네네. 따라서 경제 성장률에 기여도가 없는 무작정 빚내기를 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나라 빚도 걱정이지만 문제는 이제 가계부채가 더 심각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가계부채가 1,1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 문제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계부채 같은 경우가 지금 1,130조가 이제 넘었다라고 하죠. 네. 일단은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생계형하고 주택 관련 대출 비율이 약 한 55대 45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네네. 지난 한 7년 반 동안 주택담보대출 비율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훨씬 더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즉, 빚을 내서 주택을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네.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대출 금액, 가령 연수입의 1배 이상이라고 한다라든지, 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미국발 금리 인상이라든지 대외적인 영향에 의해서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있고요. 예. 또한 대내적으로는 최근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무슨 노동개혁 움직임이 있는데요. 네네. 따라서 하루아침에 정규직에서 중규직으로 언제 전환될지는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가급적 대출은 소액으로 취소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 2008년도 미국이죠. 그 금융 사태가, 서브프라임 사태가 비우량 주택에 대한 대출을 늘리면서 이런 금융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우리나라도, 네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주택에 대한 대출이 45%인데 이제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정부나 한국은행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제 싼 이자 때문에 빚내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한 분들도 많은데 이게 네네.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돈을 빌려서 부동산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그 경우는 앞으로 이제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네네. 가령 뭐 앞으로의 그 한국의 인구 그 세대 구조상 네. 부동산은 이제 자산으로서의 그 상승을 견인하는 효과는 전혀 볼 수 없다라고 봅니다. 네네. 그다음에 그 주식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도 심하게 몇 년 전에 그 화상을 입은 적이 있어서 네. 특별히 뭐 말씀드릴 자격은 없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실물 경제의 그 견실한 뒷받침 없이는 단지 그 금융 경제만으로의 호황은 결국은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중국 증시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한국 증시는 조금씩 소폭씩 오르는 상황이긴 해요, 지금. 죄송합니다. 잘 안 들리는데요. 네, 네네. 중국 증시는 떨어지는데 한국 증시는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증시는 조금 오르는 상태인데요. 어디가 오른다고요? 한국 증시. 예. 네네. 조금씩 아마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 타결되면서 예. 네네. 우리 증시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거는 네네. 한국만으로 볼 수는 없고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떨어진 거 크게 낙폭이 있었던 거는 중국발 영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지 이제 뭐 이런 호전적인 정부 때문에 이렇게 북한과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또 하나의 그 기름을 부은 효과가 있었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남북 대치 현황보다도 전체적인 그 펀더멘탈 이해에서 모든 거는 경기 흐름은 있다라고 보고요. 네. 기본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그 문제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최경환 장관은 그 뭐 부동산 부양 대책으로 뭐 흔히 우리가 이제 빚내서 집 사라 뭐 이런 말이 한간에 떠돌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요. 그 지금 지하철 서울하고 그 플랫폼에 내려서 저희가 받고 있는 네네, 거라서 같이 중계가 되고 있어서 네네. 죄송합니다. 네네. 혹시 은행권에 혹시 종사하십니까? 실례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이 잘 안 들리는데. 네, 지금 이제. 제가 요거 준비한 거 한 가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가채무라고 하면, 뭐가 국가채무인지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르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경제지에서도조차 뭐 국가채무, 어쩔 때는 뭐 정부채무를 막 혼동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즉, 정부 채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지금 553조가 있고, 정부 채무가 하나가 존재를 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공기업 채무가 한 619조가 현재 존재를 하는데요. 이 두 개를 합친 거를 기본적으로 공적 부채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적 부채라고 하는 거가 1172조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 다시 또 별개로, 가계부채라는 항목이 있고요. 네네. 또 하나 기업부채라는 항목이 있고, 또 하나 금융기관 부채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네. 이 네 가지를 합쳐서 얘기를 할 때 국가채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국가 부채와 국가 채무는 같은 용어인가요? 예,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우리 남병호 조합원님께서 국가 네네. 채무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제가 네. 이제 조금 이게 좀 의아했던 게 국가 부채 했더니 1053조 정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대다수 1053조요? 네네 1000조 정도가 예.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제 우리 남병호 조합원님께서는 아까 4,900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죠. 네네 어디서 차이점이 나나 봤더니 기업 부채하고 금융 부채를 포함하셨어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네. 국가 채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부 채무하고 네. 그다음에 공기업 채무를 합친 거를 이제 공적 채무라고 표현을 쓰는 게 맞는데, 네. 그거를 다들 그냥 국가 채무라고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요거를 보통은 우리가 국가 부채, 국가 채무라고 표현을 하죠.
네네. 그러니까 네네. 그거는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요. 네. 그거는 공적 부채라고, 공적 채무, 공적 부채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용어를 네네. 제가 그 얘기했던 것들은 정부나 공공기관 채무는 공적 부채고 그렇죠. 가계, 기업, 금융부채를 포함한 거를 국가 부채로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예, 맞습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4,900조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네, 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뭐 국공채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발행장부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네. 뭐 연금이나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거는 또 이제 잠재적인 그 부채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는 포함을 시켜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 네, 이렇게 오늘 사실은 이제 경제 하면은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네. 이제 저희가 그 평상시에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러나 정말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국가 부채, 국가 채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네. 박근혜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네. 그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을 짧게 평가해 주시고, 그리고 네. 국민 라디오에 바라고 싶은 점, 국민 라디오 조합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점, 짧게 한 30초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짧게 박근혜 정부 2년 반은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조변석계, 정침 난발로 네. 해서, 한국의 경제 파탄을 재촉하고 있는 정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국민TV 조합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기 때문에, 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네. 전진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출근길에 이렇게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네네. 용어를 또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네. 남병호 조합원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병호 조합원님으로부터 국가 채무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두 번째 조합원 인터뷰인데요. 이유나 조합원님이신데요. 경기 고양시에 살고 계십니다. 오늘은 세월호 관련해서 인터뷰 하겠는데요. 이유나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네,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세월호 500일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특별히 이렇게 주제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난 8월 28일이 세월호 사태가 일어난 지 500일 되는 날이었고요. 네. 제가 고양시에서 고양시 세월호 실천 모임이라는 모임에서 세월호 관련 실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네.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주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혹시 자녀들 연령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딸 하나인데요. 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아이들하고 같은 나이예요. 지금 네. 2인가요? 이제 3학년. 저희 네. 아이는 이제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네. 올 초에 대학에 들어갔고요. 네. 예, 나이만 같은 나이고, 네. 그래서 이제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고 슬픔이 깊었죠. 다른 도시들도 비슷하겠지만, 네. 고양시는 세월호 관련된 시민들의 활동이 네.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네네. 예. 지금 아까 세월호 실천 모임을 진행하고 주도하고 네. 계신다 그러셨는데, 예. 네.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시나요? 예, 참사가 터진 직후 작년 5월부터 지하철 화정역 광장에서 당시에는 거의 매일 서명전을 진행했고요. 네. 이제 그때는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전이었고, 이제 일주기까지는 주 2회 정도 영상전과 서명전을 병행했고요. 네. 이제 그때 영상에서 국민TV 영상을 많이 사용했고요. 네. 또 작년 가을에 유가족 관담회, 겨울에는 다이빙벨 상영회, 또 일주기 맞아서 올 4월에 도보행진과 청소년 행사, 또 고양시하고 공동 주최로 일주기 추모 음악회를 열었고요. 네. 또 유가족들의 육성 기록이 담긴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는 책의 북 콘서트도 주최했고, 또 현재는 화정역 광장에서 매주 1회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 위주로 광화문 세월호 광장과 홍대 미수습자 가족들이 하고 계시는 피켓팅에 정기적으로 합류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화정역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시는데, 네네. 네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초기에는 굉장히 시계 거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서명전 할 때마다 거의 한두 분씩은 이제 거의 저녁 때다 보니까 이제 술 드신 분들 많이 오셔서 시비 거시고, 네. 이제 그런 분들은 극히 일부분이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리본 같은 거 나눠드리는데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받아가고, 네. 기억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물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세요. 네. 혹시 따님하고 같이 이런 행사를 같이 참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이빙벨 상영회 할 때 저희 딸아이가 와서 보긴 했는데요. 네. 사실 저희 딸아이는 주변에서 이 세월호 관련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이제 네. 엄마가 하는 일은 인정해 주지만, 네. 나에게까지 강요는 하지 마라, 그런 입장이에요. 아, 네. 예. 네네. 이렇게 세월호 사고가, 네. 예, 사건이 되고 참사가 되고, 참 네. 가슴 아픈 일인데요. 네. 500일이 지났는데, 네. 참 밝혀진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네.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작년에 특별법을 제정할 때부터 수사권하고 기소권이 빠진 반쪽짜리 법이 만들어졌고요. 네. 또 그 이후에 시행령도 특별조사위원회를 중요한 직책들을 거의 공무원들이 독점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네, 조사받아. 사실은 네네 대상이 예, 이제 특조위가 이렇게 정부 부처까지 성역 없이 독립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조사 대상인 해수부에서 9명, 또 해경이 속한 국민안전처에서 8명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파견이 돼 있어요. 네. 이러한 분들이 각 부처를 조율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은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이고요. 네. 게다가 조직도 많이 축소됐고 특조위에서 청구한 예산이 160억이었는데 네. 그거를 89억으로 반토막 낸 예산안이 책정이 됐거든요. 네. 이제 그나마도 정부 안대로라면 특조위가 1월 1일부터 활동을 개시한 걸로 주장하고 있어요, 정부는. 네. 그러면 이제 조사 기간이 1년인데
거의 반이 지난 최근에 와서야 예산이 책정이 됐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거의 조사하지 말라는 거죠. 돈을 안 준다는 거는. 그렇죠. 게다가 이제 가장 앞장서서 활동하셨던 4.16연대 박래군 상임위원이 지금 세월호 추모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상태고요. 네. 그러니까 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대놓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탄압하고 있고요. 네. 게다가 이제 수고 언론에서는 계속 이제 돈 문제, 배부상 문제를 들고 나오죠. 유가족들이 돈이나 바라는 그런 파렴치한으로 매도하고 네. 또 특조위를 세금 낭비하는 그런 조직으로 매도하고 계속 이 돈 문제로 문제를 환원해서 유가족들과 국민들을 계속 분리시키는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점들이 유가족들과 일부 시민들이 극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죠. 네. 저희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는 네. 어떤 아픈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네. 있으면 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슬퍼하고 네. 이런 게 예전에 우리 전통인데 그렇죠. 네네 꽃다운 아이들이 희생이 됐는데 네. 오히려 이거로 인해서 분열이 되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고 미어지는데 네. 우리 이은하 조합원님께서 특별히 네. 좀 가장 가슴 아팠던 그런 사연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참사 초기에는 그런 이렇게 하나하나 사연을 들으면서 매일 울고 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어찌할 수 없는 슬픔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광장으로 뛰쳐나갔는데요. 네. 지금 보면 이런 개인적인 사연 하나하나에 매몰돼가지고 어떤 슬픔이나 분노만으로 그거를 접근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또 304명 희생자들 사연이 뭐 어느 것 하나 가슴 아프지 않은 게 없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허다윤 학생 부모님이 매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1시간 반, 오후에는 홍대에서 1시간 반 이렇게 피켓팅을 하세요. 네, 이 다윤이 어머님은 지금 신경섬유종이라는 질병을 앓고 계시거든요. 투병 중이신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한여름 내내 거리에서 싸우고 계세요. 근데 다윤이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까지 온 것도 국민들의 힘이었고 믿을 것은 국민들 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홍대에 나와주시지 않아도 좋지만 지역에서 개인적으로 피켓팅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그게 힘들면 작은 종이에 세월호에 아직도 사람이 있다라고 적으셔서 자주 이용하시는 SNS에 올려주실 것을 국민들한테 부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미수습자 9명과 다윤이 어머님의 부탁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방 다윤이 어머님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혁규 어린이도 아직 수습이 그렇죠. 안 되고 있죠. 아빠하고. 네. 지금 304분의 그 유가족분들은 지금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네. 이분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우리 특별히 이은하 조합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유가족분들께? 사실은 이 유가족분들은 가족 그중에서도 대부분 자식을 잃은 굉장히 아픈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애도할 시간도 없이 지금 500일 거리에서 싸우고 계세요. 네, 너무나 이성적으로 지금까지는 잘 해오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너무 큰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들고요. 또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 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죠.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네. 하여튼 이 세월호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우리 엄마들이고 아버지들인데요. 마지막으로 정치권을 향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실까요?
여당은 원래 그럴 줄 알았죠. 기대를 안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야당이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아주 덩치가 큰 여당만 두 개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사실 다른 많은 문제들도 그렇지만 특히 세월호는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아무리 길에서 싸운다고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야당을 보면 자신들이 맨날 싸우는 모습만 보여줘서 지지를 잃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대로 싸우지 않아서 지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들 뒤에 숨지 말고 몇몇 정치인들이라도 제발 앞장서서 싸워주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도 이게 세월호 모든 이 참사에 관련된 이런 게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우리 이윤아 조합원님은 계속 고향 화정 가면은 만날 수 있을 텐데요. 네. 참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리라고는 기대를 안 합니다만, 네네. 2015년도 올해는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건강 챙기시고요. 네. 네. 이른 아침에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세월호 관련해서, 이윤아 조합원님 연결해봤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뉴스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소프트 이슈인데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절망탑입니다. 어제 그 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 구로구 성공회대학교 고유했던 캠퍼스가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개강 첫날이었습니다. 맑은 햇볕이 내리쬐고 신선한 바람이 오가는 캠퍼스 한가운데 대학생 10여 명이 흰색 목장갑을 나눠 끼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는 전공책 대신에 삽과 강목 등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는데요. 남학생 3명은 빨간색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안전모까지 썼습니다. 주식회사 절망건설의 절망탑 기공식 현장이었습니다. 약 10여 분 동안 준비를 마친 학생들이 지나는 길목을 향해서 절망선언을 시작했습니다. 기공식 사회를 맡은 이장원 씨는 청년들이 지금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며 스스로 가학하는 밑바탕에는 비현실적인 사회구조가 놓여 있다며 청년들의 빚은 쌓여 있는데 취업이 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를 잡은 양다의 알바노조 성공회대 분회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450원 올라서 6,030원이 됐지만 밥 한 끼 사 먹기도 힘든 금액이라고 말하면서 알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은 물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모든 수당을 받아도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우린 이미 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날부터 일주일 동안 2m 높이의 탑을 세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강목을 잘라서 뼈대를 만들고 외벽에 절망의 상징인 폐지를 덧붙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장 소장을 맡은 사회과학부 3학년 우람 씨는 학자금 대출이 매년 증가하지만 상환은 높지 못하고 일자리 문제 역시 심각하지만 인턴과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으며 곳곳에선 끊임없는 차별과 소수자를 혐오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절망건설은 이것을 절망으로 규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 사회에 절망이 퍼져나가고 보수 언론조차도 더 이상 개인에게 노력을 하면 희망을 얻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절망탑으로 우리의 현실을 폭로함과 동시에 절망 사태를 해결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대학가를 가보면 그 개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활기찬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우리의 상아탑이 왜 이렇게 절망탑으로 바뀌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5포 세대, 7포 세대를 넘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M포 세대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얘기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프트 이슈 절망탑이었습니다. 중국 인민항일 전쟁 기념관은 중국이 항전 역사와 일제 만행의 흔적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곳입니다. 이곳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리의 한장의 사진 때문인데요. 2014년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리의 첫 정상회담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시진핑 주석은 약간 화가 난 듯 아베 총리를 노려보고 어색한 표정의 아베 총리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중국 방문길에 올랐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사진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첫 선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청나라 태종에게 3번 무릎을 꿇고 삼전도의 굴욕을 당한 인조임금의 역사를 다시 쓰는 계기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9월 2일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국민이 희망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국민라디오가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신지혜 PD, 진행 이미혜 조합원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